예, 녹화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전남대학교에서 집중호우 석사과정 사업단 단장을 맡고 있는 정은영입니다. 오늘 우리 이 사업에서 4개 대학 연합해서 영어 수업 지도안 개발 발표 대회라는 이름으로 이제 대회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이제 원래 추진했을 때는 4개 대학에 있는 석사과정 학생들이 좀 영어로 하는 수업을 하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기에는 이제 조금 시간도 촉박하고 여러 가지 다른 일이 있어서 각 대학별로 알아서 하자라고 또 했다가, 지금 이제 부산대에 있는 우리 석사과정 2명의 선생님께서 그래도 그 AMSTI를 활용해서 어떻게 수업을 하면 좋겠는지에 대한 어떤 방안을 마련하셨다고 해서, 이걸 다 함께 이제 같이 공유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또 온라인상에서 다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 다들 반갑습니다. 지금 점심시간인데 이렇게 각자 알아서들 식사하시면서 또 이 두 선생님이 준비한 내용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공유 다들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럼 먼저 지금 AMSTI 분석에 대해서 지금 부산대 글로벌 교원 교육 전공 변호균 선생님이 발표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변호균 선생님, 네. 화면 공유 가능합니다. 네. 네. 그럼 제가 그냥 그대로 진행하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이제 처음 발표를 하게 된 부산대학교 이제 주요 석사과정 진행 중인 변호균이라고 하고요. 사실 저도 그 문서를 봤는데 문서상에 이제 AMSTI 분석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제목이 적혀 있더라고요. 근데 정확하게는 그런 부분보다 소혜 교수님께서 이제 전달해 주신 자료들을 이용해서 결국 그게 이제 인터넷 공개 자료들이에요. 다 인터넷 공개 자료들인데 그거를 어떤 식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지 정도의 이제 정보 전달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발표는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눠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레슨 플래닝 관련된 부분이고, 두 번째는 어사인먼트나 어세스먼트를 이제 만드는 부분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내용으로 넘어가기 전에 기본적으로 그럼 이 자료들은 어디서 가져왔느냐라고 했을 때, 저는 이 ACAP라고 하는 알라바마 컨퍼런스 어세스먼트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이제 단체인데, 여기서 만든 사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링크에 가보시면 이제 어떤 내용들이 있냐, 뭐 리소스나 ACAP Alternate, 뭐 ACAP Summative, Special Population, 뭐 Pre-ACT, 뭐 NAEP 여러 가지 굉장히 다양한 자료들이 있고, 여기에 이제 리소스들 중에 이제 링크를 타고 들어가면 ASMTI도 이제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사이트를 보여드리면 간단하게 이런 식으로 이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리소스에는 뭐 ACAP 리소스 링크가 있고, 여기 들어가면 굉장히 다양한 리소스들이 쭉 이제 나와 있는 편이고요. 뭐 얼터네이트는 어떤 것들이 있고, 서메테이티브에는 어떤 게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쭉 다양하게 자료들이 나와 있고, 여기서 이제 타고 들어가서 오늘 발표할 자료들이 나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자료는 AMSTI에서 제공하는 리모트 러닝 리소스라는 자료인데요. 이거는 이제 어떤 것 때문에 시작된 거냐면, 작년에 코로나 이슈로 인해서 이제 원격 학습, 리모트 러닝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도움이 되는 자료들을 이제 AMSTI에서 모아서 문서화 시킨 자료예요. 그래서 이 자료를 처음 보면 이런 식으로 테이블이 쭉 나와 있고, 각 학년별 정리가 돼 있고, 여기서 예를 들어 이제 케미스트리로 들어가게 되면 이런 식으로 세부적인 내용들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뭐 History of Atom Lesson and Interactive, 뭐 이거는 하나하나의 이제 차시별로 나눠놓은 거죠, 그분들이.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periodic 트렌드에 대한 수업의 자료는 어떤 게 있는가,
라고 해서 이걸 클릭해서 링크를 넘어가 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원격 학습에 이용할 수 있는 자료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데서 어떤 걸 우리가 얻을 수 있냐면 이제 이미지 파일들 출처도 거기 다 나와 있고, 그래서 수업에 사용할 수 있는 이미지나 아니면 내용적인 측면들, 우리가 영어로는 우리 한국말로 배운 걸 영어로 어떻게 얘네들은 설명하는가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많이 접할 수 있고, 그래서 이거를 실제로 활용하는 접속 방법이나 이런 거를 좀 알아보면 이제 이게 AMSTI 홈페이지잖아요. 여기에 이제 리모트 러닝 리소스가 메인 화면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수학, 이거는 과학이 되겠죠. 그래서 과학을 예시로 들었으니까 뭐 수학을 한번 들어가 보면 여기에 구글 문서로 해서 쫙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학도 학년별로 정리가 되어 있고, 예를 들어 뭐 7 그레이드로 넘어간다고 하면 이렇게 다시 그 안에서 세부적인 내용으로 정보가 나와 있고요. 이제 원격 학습 수학 같은 경우에는 칸 아카데미를 활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칸 아카데미 이외에도 다른 오픈 리소스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정보를 많이 줬어요. 또 언플러그드 액티비티라고 해가지고 이제 학생들이 직접 이제 대면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활동 자료들도 이런 식으로 제시를 해주고, 여기서 이제 더 많은 정보를 이제 모어를 눌러서 그 링크로 들어가면 더 많은 이미지 파일들이나 이런 정보들을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소개해드린 게 AMSTI에서 제공하는 리모트 러닝 리소스였고요.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홈페이지는 알렉스라고 하는 홈페이지인데요. 이게 알라바마 러닝 익스체인지라고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예전에 제주도에서 캠프를 할 때 아틀라스라는 홈페이지에 대해서 이게 설명을 들은 적이 있었잖아요. 거기서도 이제 레슨 플래닝이나 레슨 플랜을 직접 현지 교사들이 작성한 거나 실제 수업 영상을 확인할 수 있는데, 거기는 이제 오픈 소스가 아니었어요. 거기는 가입을 통해서 이제 뭐 진행을 해야지만 자료를 볼 수 있었는데, 여기는 이제 오픈 소스로 돼 있고, 한 가지 아쉬운 점이면 이제 알라바마 지역에서만 운영되기 때문에 아마 아틀라스에 비해서 좀 자료 양이나 이런 거는 부족한 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저희가 어떤 리소스를 얻을 수 있냐면 코스 오브 스터디, 그리고 러닝 액티비티, 레슨 플랜, 클래스룸 리소스, 그다음에 알라바마 인사이트, 이런 자료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러닝 액티비티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찾아보겠다 하고 러닝 액티비티를 이렇게 눌러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검색 화면이 쭉 나오는 거예요. 검색 화면이 나와서 그래서 어떤 거를 고를 거니, 뭐 여기는 뭐 아트도 있고 수학도 있고 과학도 있고 체육도 있고, 뭐 여기서 어떤 걸 고르고, 그리고 학년은 어떤 건지, 그리고 뭐 액티비티를 뭐 수업 전에 하는 건지 수업 중에 하는 건지 수업 끝나고 하는 건지 이런 것들을 선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과학에 나는 고등학교 과정 화학을 선택해서 검색을 해보면 이런 식의 액티비티들이 나오는 거죠. 뭐 The Sublimation of Dry Ice, 뭐 Balancing Chemical Equations, 뭐 Exploring Acid and Bases, 이런 활동들, 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활동들이 이게 쭉 나오게 되고, 그거를 이제 클릭해서 보면 그 러닝 액티비티를 제공한 선생님에 대한 정보, 그리고 뭐 액티비티에 필요한 리소스는 어떤 건지, 그리고 그 액티비티랑 관련된 교육 과정은 또 어떤 건지, 그리고 실질적인 액티비티 내용들, 이런 식으로 쭉 정리가 돼서 나오게 됩니다. 레슨 플랜도 똑같은 방식으로 검색을 하게 돼 있고요. 이런 식으로 검색을 똑같이 해서 들어가면 또 레슨 플랜도 이런 식으로 제공을 해줘요. 그래서 요거는 알라바마 지역에 있는 실제 현직 선생님들이 자신의 자료를 이제 공개해서 올려주신 거기 때문에 굉장히 활용 가치가 크다고 생각하고, 여기서도 뭐 제공자,
인포메이션 어떤 건지, 뭐 스탠다드는 어떤 거고, 아래로 내려가면 그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수업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자세한 정보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실제 홈페이지를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홈페이지고요. 알렉스 그 링크를 통해서 들어가면 여기 리소스에 들어가 보면 코스 오브 스터디, 러닝 액티비티, 뭐 레슨 플랜스, 클래스룸 리소스, 알라바마 인사이트 이런 식으로 돼 있고 레슨 플랜에 들어가서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하게 돼 있죠. 그래서 뭐 사이언스 옆에 나와 있는 연도는 그 교육과정 개발 연도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이언스 같은 경우 2015년도에 개발된 게 마지막이고 수학은 2016년 기준이고 이런 식으로 이제 연도 기준이 나와 있는 거고 고등학교 과정이 익숙하니까 뭐 90, 11학년 이번에는 지구과학 뭐 얼스 앤 스페이스 사이언스를 해서 결과를 보면 키워드도 입력할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뭐 solar angels and unique heating of Earth, 뭐 modeling Earth layer, how can thermal convection cause Earth material to move 이런 식으로 이제 각각의 레슨이 나오죠. 그래서 그 레슨 플랜을 클릭해 보면 이렇게 누가 제공을 했는지 레슨은 뭐 이름은 뭐고 뭐 간단한 오버뷰, 또 교육과정 관련 안내, 또 이제 전체적인 뭐 얘가 얼마나 걸리는 시간이고 매테리얼이나 리소스는 뭐가 필요하고 이 수업을 진행하는데 뭐 기술적인 건 또 어떤 게 필요하고 백그라운드나 준비해야 될 게 어떤 게 있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수업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프로시듀얼이랑 액티비티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렇게 아주 자세하게 잘 나와 있는 자료고요. 그래서 앞서 설명한 이제 AMSTI 자료랑 요 알렉스 자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레슨 플래닝을 할 때 우리가 레슨 플랜을 직접 짜거나 수업을 어떻게 할지 이제 고민하면서 굉장히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자료라고 생각돼서 이렇게 두 가지를 제가 선택을 했습니다. 이제 레슨 플래닝에 대한 부분에서 넘어가서 두 번째로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우리가 어사인먼트나 어세스먼트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사실 이 부분이 제가 실제 해외에서 2년 동안 이제 교사 생활을 하면서 조금 이제 어려워했던 부분 중에 하나예요. 왜냐면은 그 난이도 조절에 대한 부분에서 한국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부분에 특화가 돼 있냐면 굉장히 트리키한 문제를 푸는 데 특화가 돼 있어요. 어떻게 얘를 돌려 설명했는지를 파악하고 숨어있는 이 의미를 알아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러다 보니까 저도 거기에 익숙해져 있던 사람이다 보니까 문제를 냈는데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거예요. 나는 충분히 이걸 직설적으로 했다고 했는데도 학생들 입장에서 이거 너무 어렵다라고 해서 그럼 이거를 참고할 만한 자료가 있으면은 좋겠다라고 싶어서 그때 당시에 저는 거기는 영국 교육과정 기준이었어서 캠브리지 A-레벨 시험을 한 5개년치를 이제 모아서 정보를 보면서 이제 나중에 시험 문제를 만들고 했거든요. 아마 근데 미국에 가서 시험 문제를 만들 때도 저희가 비슷한 이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료가 어떤 게 있을까라고 하면서 찾아본 게 이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설명을 드릴 건 아까 맨 처음에 소개드렸던 곳인 이제 ACAP에서 제공하는 이제 서미테이티브 자료인데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아이템 스페시피케이션이고 두 번째는 인스트럭셔널 서포트라는 건데요. 첫 번째가 이제 아이템 스페시피케이션이에요. 여기서는 어떤 것들을 다루냐면 뭐 에비던스 스테이트먼트, 컨텐츠 리미트, 뭐 리코멘드 뎁스 오브 knowledge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시험 문제를 만들 때, 총괄 평가 문제를 만들 때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되고 어떤 내용은 들어가면 안 되고 뭐 지식의 깊이는 어느 수준까지 우리가 다룰 것이고 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정리해 놓은 문서예요. 이것도 이제 알라바마 주에 있는 이 커뮤니티에서 만든 거기 때문에 알라바마 학교에 이제 기준이 되는 자료들이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나오는 거는 instructional supports인데 이 자료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이제 guiding questions라고 해서 예시 문제들이 있어요. 이 주제에 대해서 시험 문제를 예시로 이런 식으로 내는 것이 적절하다 하면서 이제 자료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주소는 아까 처음에 제시했던 주소랑 이제 같은 주소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아이템 스페시피케이션이 구체적으로 그럼 어떻게 나와 있는가를 살펴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피지컬 사이언스의 matter and its interactions 물질에 대한 부분 이제 화학 파트를 제가 가져왔는데 기본적인 물질에 대한 부분이고 스탠다드 이제 교육 과정은 어떤 부분인지 그리고 evidence statement 우리가 들어가야 될 거 어떤 게 포함돼야 되는지 possible model may include molecular level models including drawing and computer representations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어떤 게 제한 사항인가 어떤 걸 넣으면 안 되나 그래서 assessment items should not include demonstrating knowledge of valence electron 해서 이제 최외각 전자에 대한 부분은 넣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아직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들어가면 안 된다. 그리고 이거 DOK라고 하는 건 depth of knowledge라는 건데 이 레벨에 대해서는 이제 앞에 이 문서 맨 앞쪽에 설명이 돼 있어요. 레벨 1은 뭐 어떤 정도고 레벨 2는 어떤 정도고 레벨 3은 어떤 정도다. 그리고 아이템 타입스도 여기 약자를 썼는데 이것도 앞에 자세한 이제 정보가 나와 있거든요. 뭐 MC는 이제 멀티플 초이스를 얘기하는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나와 있고 그러면 이제 미국에서 아무래도 스팀을 중요시하니까 뭐 여기서 스팀은 어떤 식으로 우리가 넣을 수 있느냐라는 그런 간단한 정보 스팀에 대해서는 좀 이제 아무래도 시험 문제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다 보니까 스팀을 가볍게만 이제 다루고 있는 정도고 이게 아이템 스페시피케이션스라는 문서에 나와 있는 정보들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인스트럭셔널 서포트스인데 여기도 이제 앞에 봤던 아이템 스페시피케이션이랑 같은 부분을 가져왔어요. 같은 부분을 가져왔는데 여기선 어떤 걸 그럼 다루고 있냐면 이제 가이딩 퀘스천스 예시 문항들이 쭉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이 단원에서는 우리가 이런 질문들을 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옆에는 이제 이 부분은 제가 알기로 원희람 선생님이 뒤에서 이제 설명해 주시는 부분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SEP나 뭐 크로스 커팅 컨셉스나 뭐 디스플레이 코어 아이디어가 어떤 게 들어가 있는지 여기 나와 있는데 이거에 대한 부분은 아마 원희람 선생님이 설명해 주실 거고 그거 말고도 이제 키 아카데믹 텀즈라고 해서 이제 중요 어휘가 나와 있어요. 이 단원을 가리킬 때는 여기 나와 있는 단어들이 중요한 어휘다. 라는 식으로 해서 이제 이게 ACAP의 서미테이티브 커뮤니티에서 제공하는 두 가지 자료였고 이거는 이제 우리가 어세스먼트를 제작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넣었고요. 이 부분에서 두 번째 자료는 edsite.com이라는 사이트인데 이거는 이제 서예 교수님이 보내주신 ASTA 컨퍼런스 영상을 보다가 제가 아마 이제 가져온 걸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는 어떤 역할을 하는 사이트냐면 이런 식으로 문제를 만드는 플랫폼을 제공해주는 사이트예요. 그래서 뭐 라벨 이미지나 뭐 체크박스, 뭐 이거 라벨 이미지에 대한 예시죠. 그래서 뭐 세포가 나와 있고 식물 세포에 뭐 요거는 어떤 거고 요건 어떤 거다라는 식으로 우리가 과제물이나 문제를 만들 때 만들 수 있게 해주는 플랫폼인데 요거는 직접 가입을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여기는 무료라고 일단 나와 있긴 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저도 직접 시도해 보진 않았고 제가 개인적으로 이 사이트에서 마음에 들었던 부분은 요거보다는 이제 문제 컬렉션이 제공이 된다는 거였어요. 저는 아무래도 굉장히 다양한 문제들을 직접 이제 모아놓고 비교해보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분석하는 거를 좀 좋아하는 편이라서 이렇게 여러 가지 컬렉션이 있는 부분이 좋았는데 여기서 이제 하나의 컬렉션을 클릭해서 우리가 들어가 보면 실제 그 시험 문제를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여기 나와 있는 컬렉션들은 대부분 이제 서티피케이트가 된 이제 문제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이거는 아마 물리 문제겠죠. 이제 뭐 예시 문항이 실제 시험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오고 그거 저희가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이트도 우리가 시험 문제를 만드는데 도움이 되는 사이트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정보를 제공해드릴 그냥 정보를 주는 정도는 이 정도까지고요. 제가 이제 발표를 하면서도 느낀 게 제가 좀 말이 굉장히 좀 빨라져가지고 좀 너무 정신없이 지나가지 않았나 싶긴 하고 제가 시간이 좀 지체되는 것 때문에 좀 마음이 급해가지고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어쨌든 Q&A를 좀 하면서 이 빨리 쭉 지나간 것 중에 좀 궁금하신 부분이나 뭐 이런 게 있으면은 한번
대답을 해드리는 쪽으로 해보겠습니다. 변호교 선생님 고맙습니다. 어떻게 수업을 설계하고 그다음에 평가 문항 어떻게 개발할 것인데 대한 정말 실제적인 지침들에 대해서 예시를 들어서 소개해 준 점 상당히 고맙습니다. 그리고 문제 제작의 플랫폼까지 소개해 줘서 상당히 인상적으로 들었습니다. 자, 이 변호교 선생님 발표에 대해서 아마 지금 우리 GTU 석사과정 학생들 세부적으로 질문이 많을 것 같은데요.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 내용이 없을까요? 우리 전남대 곽진성 선생님 이야기 좀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그래도 물리교육 전공이라서 그래도 이제 변호교 쌤은 화학교육 전공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도 피지컬 사이언스로 비슷한 부분이 있으니까 또 이야기 질문 좀 한번 해보십시오. 네, 이거 질문은 아니고 그 네. 사이트 혹시 한 번 더 띄워줄 수 있을까요? 사이트를 캡처 좀 예, 공유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예. 네, 캡처를 못해가지고 그러면은 처음 거부터 이제 보여드리는 게 좋을까요? 네네. 아니면 이 파워포인트를 서로 좀 공유해도 되지 않을까요? 우리 GTU 석사과정 학생들끼리는 예, 우리 연구원 네, 선생님 크게 통해서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거를 예. 아예 그러면 이거를 채팅창에 이 파일이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어서 일단 파일을 닫아야만 아마 채팅창에 공유가 될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원예람 선생님이 발표하실 때 제가 네. 이제 파일을 채팅창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아마 다들 미국에서 어떻게 수학 수업할까, 어떻게 과학 수업할까 다들 좀 걱정도 기대도 뭐 하여튼 다 이렇게 섞여 있는 마음일 텐데 이렇게 하나씩 준비하다 보면은 또 많은 부분 이룰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오늘의 이 모임이 상당히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원예람 선생님 발표까지 듣고 한꺼번에 같이 논의하는 게 좋겠습니다. 원예람 선생님 준비하고 계시죠? 들리시죠? 네, 잘 들립니다. 네, 지금 준비는 다 됐고, 혹시 지금 공유됩니다. 예, 서로. 네, 제가 지금 학교에 있어가지고 지금 혹시나 목소리가 울릴 수가 있어서 지금 교실에 있는데 혹시나 목소리 조금 울리더라도 양해 예, 좀 울림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명이 되어서 아주 상당히 멋있게 잘 들립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자신 있게 감사합니다. 발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이거 공유 조금 해주시겠어요? 그거 그대로 제가 바로 공유하면 네, 돼요? 하면 네, 바로 바로 됩니다. 공유됩니다. 그냥 공유를 네. 하시면은 예. 바로 되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대학교 GTU의 원예랑이라고 합니다. 제가 발표할 내용은 지금 앞에서 변효균 선생님이 AMSTI에서 뭐 이런 내용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저는 그거를 가지고 어떤 식으로 제가 지금 현재 과학 선생님인데 이거를 가지고 과학 교사로서 미국에 갔을 때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할 수 있을지를 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처음에 AMSTI 활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이제 과학 선생님, 과학으로 가기 때문에 수학은 제가 조금 살펴보긴 했지만 조금 많이 미흡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메인은 약간 과학 쪽으로 조금 중점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수학 선생님 분들도 여기를 통해서 사이트를 들어가면은 확인할 수 있다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처음에 볼 거는 이제 앞서 변호균 선생님이 설명했었던 AMSTI 이 사이트가 되겠습니다. 사이트 들어가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제 수학과 과학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들어가면은 수학 부분에 대한 설명이 있고 과학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자, 제가 살펴볼 내용은 이제 총 3가지가 되겠습니다. 3디멘션 해가지고 과학 파트에 있는 3디멘션이 되겠고,
그리고 ASIM이 무엇인지, 그리고 safety에 대한 내용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이제 인터넷에서 찾아봤으면은 콜서 스터디 해가지고 그 과학 그리고 수학의 그 알라바마 주에 콜서 스터디에서 따로 교육 과정이 있는 거를 확인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중에 거기에 있는 이제 수학과 과학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학을 첫 번째로 볼 것이 이 부분, scientific and engineering practice, cross-cutting concept and disciplinary core idea, 이렇게 세 개를 제가 먼저 살펴볼 건데요. 자, 3dimension 하면은 이렇게 있습니다. 과학에서 science and engineering practice에서 SCP, cross-cutting concept에서 CCC, 그리고 disciplinary core idea 해가지고 DCI가 있는데, science engineering practice SCP부터 먼저 살펴보자면은 그냥 과학자들이 이제 뭐 nature world, 그러니까 세계, 세상, 뭐 자연 세상을 설명할 때 이제 하는 행동들을 주로 다루는 내용들이고요. 뒤에 가서 예시로 조금 더 자세하게 알려드릴 거고요. 크로스 커팅 컨셉은 이제 과학 내에서 모든 영역들, 즉 물화생지 요 영역들을 다 포괄하는 내용들이 되겠고, DCI 같은 경우에는 그 핵심 내용들, 그 과목에 대한 그 챕터에 대한 핵심 내용들을 조금 설명을 합니다. DCI가. 그래서 예문을 봤을 때 이거 같은 경우는 Earth Science 파트가 되겠습니다. Earth Science 파트에서 제가 앞에 있는 PPT에서 이렇게 색깔을 쳐놨어요. Science and Engineering Practice를 빨간색으로 칠해놨고, 크로스 커팅 컨셉을 노란색, 그리고 Disciplinary Core Idea를 파란색으로 칠을 해놨는데, 모든 과학 영역에 이 세 가지가 다 포함이 됩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구과학의 이제 성취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create and manipulate models 해가지고 이 부분이 그 SCP, 즉 과학자들이 설명을 할 때 사용하는 방법들, 그래서 create and manipulate models에서 모델을 이용해서 생산하고 뭐 조절하고, 그리고 여기 뒤에 나오는 파란색으로 칠해져 있는 요 쭉 부분이 그 지구과학에서의 핵심 내용들, 가르쳐야 될 내용들이 되겠고, 그리고 패턴스 해가지고 요 부분이 CCC가 되겠습니다. 크로스 커팅 컨셉인데, CCC 하면은 되게 어려워요. 크로스 커팅 컨셉에서 모든 과학 분야를 다 관통한다라고 보셔야 되는데, 주로 성취 기준에서 이렇게 7가지를 대체로 다룹니다. 패턴스 다루고, 그러니까 패턴, cause and effect, 효과, 결과와 효과, 그렇게 해석이 되고요. scale, proportion and quantity, system and system models, energy and matters, structure and function, stability and change 해서 과학 측에서 크로스 커팅 컨셉으로 요 7가지를 메인으로 다룹니다. 그래서 앞서 예문을 봤을 때 지구과학에서 패턴스에서 요 부분이 있는데, 요 부분이 PCC, 즉 크로스 커팅 컨셉 파트가 되겠습니다. 다른 예문, 제가 그 생물 전공을 하고 있는데, 요것이 생물 알라바마에서 From Molecules to Organism에서 분자부터 생명체까지에 대한 그 성취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부터 총 4가지 이 부분에 대해서 중학교 과정인데, 1번부터 4번까지에 대한 이제 성취 기준인데, 보시면은 engage in에서 SCP, 즉 과학자들이 하는 자연 세계를 설명할 때 쓰는 방법들, 그리고 cell theory 해서 용어들이 있습니다. 근데 2번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3가지가 있고, 3번 같은 경우에도 3가지가 있고, 4번 같은 경우에는 3가지가 있는데, 유독 1번 같은 경우에는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살펴봤을 때. 그래서 이거를 대체로 다 모든 성취 기준마다 SCP, TCC, 그리고 DCI 이렇게 3가지가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포함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앞서 얘기했던 그 알렉스 가시면은 있습니다. 알렉스에 가시면은 이 부분에 다 적혀 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아까 앞서 봤던 그 cell theory에 대한 부분인데, 보시면은 SCP 해서 정확하게 적혀 있고, cross cutting concept 해서 적혀 있고, DCI는 뭔지 정확하게 적혀 있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즉 모든
성취 기준에 이렇게 포함이 세 가지가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 수학 같은 경우에는 제가 성취 기준을 살펴보지는 못했지만 뭔가 유사한 게 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합니다.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3디멘션, 과학 책에 있는 3디멘션, 물화생지 다 포함해서 이것이 다 적용이 된다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볼 거는 이제 과학 쪽에서 과학 선생님들이 MSATI 가면은 과학 사이언스 파트를 들어가게 되면은 이 부분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이언스 인 모션에서 이 부분을 파악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이 무엇이냐면은 쉽게 말하자면은 미국 같은데 즉 학교에 있다 보면은 장비들이 굉장히 비쌉니다. 그 학생들한테 과학 실험을 할 때 제공할 뭐 장비들 이런 게 굉장히 비싼데 학교들마다 이거를 다 너는 100만 원 줄 테니까 그 100만 원 안에서 뭐 장비들을 다 사라 이렇게 주어지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너무 비싸다 보니까 그것들을 약간 장비들을 한쪽에서 ASIM에서 구매를 하면은 그거를 이제 선생님들이 돌려서 쓸 수 있게 뭐 예를 들어서 A 학교에 이 장비를 주면은 이 교사는 이 장비를 이용을 하고 그리고 뭐 활용하는 방법, 뭐 수업 시간에 어떤 거를 이용을 했다, 약간 이런 식의 정보들을 가지고 다른 선생님한테 넘겨줍니다. 그럼 다른 선생님들이 그거를 가지고 또 활용을 해가지고 또 다음 선생님한테 넘겨주고 또 다음 선생님한테 넘겨주고 그것이 운영이 되게끔 활용하는 시스템이 ASIM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expensive equipment, 비싸고 사용하기가 어렵지만 다른 학교 선생님들이 이거를 이용을 함으로써 학생들을 가르치고 활용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ASIM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저희가 이제 과학 선생님들이 미국에 갔을 때 이거를 굉장히 잘 이용을 하면은 학생들한테 정말 좋은 정보들을 제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제가 이거를 어, 공유를 하는 것이고요. 마지막 같은 경우는 세이프티가 되겠습니다.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 미국에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미국에서 학교를 다녔었는데 과학 선생님들이 실험을 진짜 많이 하더라고요. 실험을 진짜 많이 하는데 세이프티, 안전 교육도 진짜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왔는데 제가 지금 학교 현장에 있는데 학교 현장 같은 데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캠에 보여지고 있는데 캠에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세이프티 안전교육 책자로 이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안전 책자로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중학생 같은 경우에는 대체로 이제서야 막 올라와가지고 초등학교에서 이제 막 올라와가지고 대체로 실험을 하지 못했으니까 그에 대한 안전 교육들을 대체로 하고 고등학교 때는 세이프티 플랜에서 안전 계획안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그 계획안을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서는 그거가 그 사이트를 들어갔을 때 이런 식으로 굉장히 자세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두 번째로 보여줄 부분은 세이프티에서 코비드 19에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코로나로 인하여서 그 과학 실험이 웬만하면 다 불가능하다? 하지 말라? 아니면 할 수 있어도 방역수칙을 준수하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 찾아봤는데 교육청도 들어가 보고 옆에 있는 선생님, 과학선생님들한테 물어보고 혹시 이런 식으로 책자들이 나오냐, 코로나 관련된 책자들이 이렇게 나오냐라고 물어봤는데 이런 기초 교육만 책자로 나오고 코로나 관련된 책자들은 아직 없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 따로 공문 같은 거 내려온 것도 없고 교육청에 가도 없고 뭐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해봐도 없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알라바마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세이프티해서 코비드 19의 경우 코비드 19인데 실험을 해야 될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를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페이스 투 페이스, 즉 대면 수업일 때는 이런 식으로 잘 이행이 되었는지 확인을 하고 하이브리드 at home, 즉 집에서 이제 줌 수업으로 이제 진행을 할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간략하게 빠르게 짚어보자면은 페이스 투 페이스 할 경우에는 그 장비들을 잘 소독을 했냐, 뭐 학생들이 잘 이해를 하고 실험 과정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냐, 이런 식의 질문들을 많이 하고 하이브리드 즉 집에서 학생들을 줌 상태로 이제 수업을 할 경우에는 어떻게 진행하냐 하면은 그 장비를 먼저 집으로 보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보낼 때 그 학부모들이 이상한 택배가 아닌 실험을 위한 장비다라는 거를 이제 미리 사전에 알려드려야 되고 학생들한테는 너네들 옆에는 너네 뭐 사고가 났을 때 도와줄 선생님이나 뭐 부모님이 멀리 있으니까 가능하면은 조심하게 안전하게 실험을 진행을 하라라고 이런 식으로 교육을 하라라고 이렇게 이 부분에 설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제가 활용을 한 AMSTI 홈페이지를 가지고 이제 미국에 갔을 때 어떤 식으로 할 수 있을지 활용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고 혹시나 질문 사항이 있으시면은 언제든지 질문을 해주세요. 네, 원일 학생님 고맙습니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직접 이걸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리고 미국 현장에서의 어떤 그런 실험 수업 상황 이런 내용들도 실제적인 이야기들 감사하게 잘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의 선생님 이야기 다 들었는데요. 두 분 선생님 다 포함해서 어떤 질문 사항, 그 다음에 궁금한 점 있으면은 이야기해 주십시오. 따로 이야기가 없을까요? 그 발표에 대한 질문은 아닌데요. 네, 양현지 선생님. 그 수학 같은 경우에 이제 교육 과정을 제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다른 이젠 이걸 대답해 주실 분이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그 수학 과정 중에 이제 대학 수업을 고등학교로 끌고 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걸 이제 AP 과정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AP 과정 알라바마 저도 사이트를 이제 사전에 봤는데 AP 과정에 대한 얘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혹시 찾아볼 수 있을까? 아니면 진짜 알라바마에는 AP 과정이 없는 걸까? 해서 이제는 궁금증이 있긴 했었어요. 네. 혹시 그래도 원예람 쌤이랑 번우길 선생님이 사이트를 더 많이 찾아보셨으니까 답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 잠시만요. 제가 이거를 봤었는데 아, 그래요? 예. 아니 고참에 우리 형제 학생은 왜 AP에 왜 관심이 있는 거죠? 그 배경을 알면 거기에 맞게 대충. 아, 지금 그 우리나라랑 미국 교육 과정을 비교하는 네, 네네네. 그런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 과정이어가지고 네. 그 보통 이제 저도 이제 미국에서 대학 그 고등학교를 조금 다녔었는데 커큘러스 이런 수업들이 있었는데 알라바마에서는 그 지오메트리 하고 알제브라 뭐 커넥션 이 정도까지만 하고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또 다른 외의 수학 교육 그 과정이 있는지 제가 살펴봤는데 따로 여기 홈페이지 같은 경우에 네, 없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저도 그냥 AP 과정에 혹시 수학 관련돼서도 그 미국에서 수업을 들었으니까 혹시나 있나 싶어가지고 AP 과정이 있나 싶어서 찾아봐도 AP 과정은 아무리 찾아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요. 우리 여름에 몽고메리 공립학교 갈 거니까 거기 가서 직접 한번 찾아보죠. 그게 제일 확실한 방법일 것 같습니다. 현지 저도 스님한테 뭐 알라바마 상황은 잘 모르지만 그냥 기본적으로 볼 때 아마 그 교육청 자료는 아닌 것 같고요. 미국은 이제 기본적으로 학교장의 권한으로 운영이 되고 수요가 있으면 하니까 아마 그게 이제 공개적으로 그 큰 상위 레벨의 교육청에 공지는 안 돼 있고 학교에서 수요가 있으면 선생님들이 AP 코스를 오퍼를 하고 뭐 안 하고 이렇게 되니까 아마 개별 학교 차원의 상황이어서 아마 교육청에는 정보가 없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대학 진학자들이 좀 많고, 그것도 특히나 AP는 왜 명문대 진학하는 학생들이 있을 경우에 되는 과목이니까 아마 학교마다 좀 차이가 좀 있을 것 같고요. 좀 뭐라 그러지? 우리로 말하면 좀 좋은 학군에 대학 진학률이 높은 학교에서는 AP 과목이 좀 많이 개설이 될 것 같고, 좀 또 뭐죠? 저소득층들이 살고, 또 미국에 가면 현실적으로 이게 너무 그 빈부격차가 정말 가시적으로 뚜렷하게 드러나는데 동네마다 아마 그런서 아마 공개된 정보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일단은 근데 저도 조금 AP에 대한 말씀. 정보는 미안. 네. AP에 대한 아니, 정보는 아니, 대략 저기 들어가 많이 있어요. 그냥 과목 특징으로 보면 AP는 어디더라? ETS에 들어가면 AP 자료집 책도 많고 되게 많거든요. 거기 들어가 보면 대략 컨텐츠가 뭔가는 대략 ETS에 들어가면 AP 정보를 많이 구할 수 있죠. 그 추가적으로 AP 그 수업이나 이런 거는 그 칸 아카데미에서도 많이 찾을 수 있긴 했었습니다. 저도 AP 케미스트리 칸 아카데미에서 이제 하는 거 들었었거든요. 네. 네, 거기서도 찾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우리 예, 또 질문 있으면 우리 고생. 네, 아까 그 교육 과정을 잠깐 보긴 봤는데 그 미국 교육 과정이랑 여기 국제학교의 세인트 존스 웨리 학교랑 비슷하긴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거기도 그러다 국제학교다 보니까. 근데 아까 편성표를 봤을 때 11학년에 지오메트리가 편성돼 있는 걸 봐서는 그 이제 AP 듣기 전에 삼각함수 트리고노메트리랑 프리칼큘러스를 들어야 되는데 지금 그것도 편성되어 있지 않는 걸로 봐서는 AP 수업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할 것 같아요. 일단 AP가 칼큘러스 그 미적분학 AB랑 BC가 있는데 그거 전에 두 과목을 더 들어야 되는데 아예 지금 아까 엘라베마 거기 교육과정으로는 딱 알제브라 1, 2 지오메트리 그 SAT 범위까지만 편성이 돼 있어가지고 아마 칼큘러스 수업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들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서로가 아는 지식들을 막 모으니까 또 서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질문 있으면 받겠습니다. 네, 아까 그 크로스 커팅 컨셉인가? 라는 걸 들었는데 혹시 그 물화생지 분리된 과목이 아니라 막 합쳐져 있는 과목도 있나요? 물화생지 분리되어 있다기보다 분리나 합쳐져 있다는 게 정확하게 무슨 말인지 제가 잘. 그러니까 우리나라 공통과학 과목처럼 이제 뭐 중학교에서는 공통으로 가르치느냐 이런 식으로 여쭤보시는 거예요. 중학교처럼 이렇게 네. 하는지 그런 거는 아니고 그런 거는 이제 아닌 것 같아요. 알라바마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과정이 학년별로 배우는 과학 과목이 정해져 있어요. 뭐 6학년 때는 뭐 얼사이언스를 배우고 뭐 7학년 때는 바이올로지, 라이프 사이언스를 배우고 8학년 때는 피지컬 사이언스를 배우고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처럼 중학교에 공통과학으로 배우진 않고 이제 크로스 커팅 컨셉이 결국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공통된 부분, 그냥 과학에서 공통된 부분들에 대한 얘기긴 하거든요. 패턴을 찾는다든지 뭐 커즈 앤 이펙트를 찾는다든지 이런 거는 과학에서 공통된 부분에 대한 얘기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한 수업에서 가르치는 부분은 아니었어요. 네. 이게 저도 지금 뭔가 파일 하나를 공유 한번 해볼게요. 이게 미국의 그 차세대 과학교육 표준, 그러니까 NGSS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나와 있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과학과 교육 과정이 있다면 이제 미국은 이제 연방주니까 하여튼 그 권장하는 어떤 표준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NGSS인데 그게 보면은 하여튼 물화생지를 다 통틀어서 이렇게 나오고 우리의 좀 문서랑은 좀 다르게 지금 좀 전에 원예람 선생님이 다 설명했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가운데 보는 이 disciplinary core idea가 주로 이제 내용학적인 내용이라면은 이 왼쪽에 있는 science and engineering practice 이 부분이 과학공학적 실천 그래서 우리로 따지자면 이제 탐구 내용인데 탐구에 좀 더 확장된 형태인 거죠. 그다음에 이제 크로스 커팅 컨셉트라고 이렇게 해서 관통 개념 우리나라 말로 그렇게 번역했는데 이게 지금 보면은 이 라이프 사이언스입니다. 라이프 사이언스에도 주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유전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게 그 처음에 아이들 초등학 라이프 사이언스고 그 다음에 보면은 이게 이제 위기가 있죠. 그 다음 단계 학생들 점점 내용이 좀 더 많아집니다. 그다음에 이제 MS가 이제 미들 스쿨 사이언스니까 중학생들은 그 유전에 대해서 이런 식의 내용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내용과 관련되어서 크로스 커팅 컨셉으로는 원인과 결과 이런 내용이 들어가고 이제 뭐 구조와 기능
이렇게 이제 관련된 내용이 뭐라고 그럴까요? 좀 매핑되어 있다고 그럴까요? 그다음에 이제 하이스쿨에서는 더 이제 내용이 더 복잡해지면서 이렇게 좀 뭔가 그 내용과 탐구와 어떤 그런 관통하는 개념들이 좀 얽혀져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이게 이제 그 NGSS 문서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이제 그게 나왔던 내용이고요. 아마 이제 과학 전공할 사람들은 이제 이 내용에 근거해서 아마 알라바마 주 교육청에서도 교육과정 문서가 나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NGSS 문서를 좀 익숙하게 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 내용을 원예람 선생님이 간단하게 소개를 한 걸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그 각 학년별로 뭐 각 학년 다른 과목은 좀 별개지만 각 학년별로 가르치는 과학 과목들이 달라가지고 1년 동안 뭐 6학년 1년 동안에는 뭐 물리를 한다던가 7학년 때는 뭐 생물을 한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1년 동안 하나의 과학 과목만 가르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또 질문 받겠습니다. 네, 안성희 선생님. 네. 있는데요. 안성희 선생님입니다. 뭐 이렇게 7학년에 배워야 하는 교육 과정이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면은 한국에서는 뭐 예를 들면 뭐 중학교 3학년에 생물 교과서가 이렇게 나와 있고 그 교과서가 교육 과정에 잘 맞춰져서 만들어져서 교사들이 이제 1년 계획을 짜고 얼만큼 차시대로 이렇게 나가야 할지 계획을 하고 수업을 이렇게 진행할 뭔가 이렇게 자료가 되는데 혹시 미국에서도 그런 게 있는지 아니면은 뭐 교사가 1년의 계획을 전부 다 짜서 그 교재 같은 것도 다 만들어서 수업을 해야 하는 건지 뭐 이런 것도 궁금해. 네, 이제 실제적으로 가서 가르칠 생각을 하면 당연히 궁금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원예람 선생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아, 제가 답변을요. 정확하게 저도 파악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뭐 이거를 학교 측 저희가 한국에서 학교는 이제 뭐 한 학기 단위로 뭐 계획을 짜고 또는 1년 단위로 계획을 짜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정확하게 막 단위를 뭐 어떻게 짜가지고 연 단위로 짜서 하는지는 저도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 부분은. 그거는 네 짜보질 않아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것도 우리 문고벨이 가서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개인적으로 네, 그 외국에서 이제 학교를 이제 근무했었으니까 비슷한 내용에서 얘기를 해드리자면 아마 미국도 비슷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당연히 거기도 연관계획서를 제출해야 되고요. 분기별로도 제출을 해야 되고요. 그 안에서 또 이제 세부적으로 레슨 플랜 매 차시마다 또 제출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큰 계획, 뭐 실러버스는 근데 큰 계획은 대체로 그 학교 선생님들끼리 이제 공유를 해가지고 같이 좀 맞춰 나가요. 그래서 그거는 좀 이렇게 부담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거를 나 혼자 짜서 쓰라고 하면은 좀 힘들었을 텐데 그거는 같이 공유해서 왜냐면 같은 과목을 가르치니까 좀 어느 정도 맞춰야 되기 때문에 같이 1년간 어떻게 할 건지 그거는 같이 이제 계획을 짰던 것 같고 개인이 하는 거는 그 각 차시별로 수업을 어떻게 진행할 건지에 대한 부분이었고요. 아까 뭐 교과서나 교재 관련해서 여쭤보셨는데 아마 이거는 미국에서 이제 학교 다녀오신 분들이 많으시니까 교과서는 보다 뭐 선생님들이 교재를 자기가 만들어서 핸드아웃 위주로 뭐 수업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저도 전에 들었거든요. 그거는 미국에서 학교를 직접 다니신 선생님들이 있으셔서 그분들이 아마 좀 더 잘 아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도 지금 우리 연구원 선생님이 이렇게 그 참고 문헌이랑 교과서 이렇게 검색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제가 좀 전에 소개했던 그 차세대 과학교육 표준 여기에 맞춰서 이제 출판사에서 교과서를 막 개발해요. 그러면 이제 알래바마 주에서 주로 많이 사용하는 수학 교과서, 과학 교과서가 있더라고요. 그럼 아마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근무하게 되는 그곳에서 뭐 교과서를 하나 채택하겠죠. 근데 이제 아무래도 교사의 자율성이 더 많이 확보된 곳이니까 이제 레슨 플랜을 어떻게 할 것이고 하는 부분은 이제 교사의 좀 전문적인 역량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네, 평가 부분에서도 아까 궁금한 게 있었는데 선생님이 뭔가 설명해 주신 평가는 지필고사에 비슷한 네, 서메이티브니까 네, 총괄평가.
네, 그런 거 같은데 뭔가 한국은 이렇게 수업 중간중간에 수행평가 같은 것도 보고 실험으로 해서 학생들 뭐 태도를 평가하는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는데 뭐 그런 건 어떻게 되는지 뭐 성적 산출은 어떻게 하는지 뭐 이런 것도 궁금해요. 네. 벌써 안성희 선생님 벌써 미국 가 계십니다. 우리가 그 미국에서도 되게 형성평가 같은 개념으로 formative assessment라고 해서 형성평가 개념으로 당연히 그런 부분도 들어가 있고요. 그런 것들도 이제 저희가 리소스 이런 거를 찾아보면은 제공이 돼 있고 그 ACAP의 여러 가지 가이드라인들을 보면은 거기서 어떤 식으로 나눠야 되는지 왜냐 그 자료들을 자세히 그 링크에서 찾아보면은 그분들이 이제 회의하는 자료나 이런 것도 있어요. 컨퍼런스 자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아마 찾아보시면 그러니까 상세한 그 디테일을 원하면은 그런 것까지 좀 찾아보면 찾을 수는 있다. 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교재 관련돼서요. 제 친척이 지금 알라바마 주에 헌츠빌에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그 사촌의 자녀가 지금 현재 중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그 사촌 누나를 통해서 이제 전달받은 게 교과서가 대학교 교과서인 그 바이올로지의 캠벨 교재를 쓴다고 하더라고요.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근데 네, 그거를 쓴다라고 전달은 받았는데 그거는 이제 쓸지 안 쓸지는 이제 교사들 재량이라 가지고 뭐 그거를 통해서 자기들끼리 뭐 자기만의 뭐 다른 변효균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뭐 핸드아웃을 만든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조금 말씀드리면은 일단은 대부분 제가 어쨌든 지금 수업을 하지만 애들이 과학 수업도 들어가지고 좀 국제학교 애들 얘기를 엄청 많이 들어요. 보면은 교재가, 네, 맞아요. 과목별로 막 피직스, 뭐 바이올로지 이렇게 하나씩만 돼 있어가지고 엄청 두껍고 막 한 200불 하는, 그러니까 20만 원 넘는 책들이에요. 그래서 직접 구매는 안 하고 막 매년 이렇게 물려받으면서 이렇게 애들 교재를 사용하긴 하는데 너무 어려워서 결국에 대부분 칸아카데미를 많이 이용하고 거기 있는 거에서 좀 자율성이 좀 많다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그냥 수업 계획을 이렇게 해서 이런 수업을 할 거다 하면은 승인되고 그거에 대한 수업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평가가 어떻게 보면 자기의 성과, 자기는 이런 수업을 계획했으니까 이런 수업을 했다 이런 게 좀 있으면 돼가지고 그리고 일단 평가 부분에서 뭐 아까 뭐 수행평가나 뭐 이런 거 얘기는 저희가 여름 학기 정규 학기에 가는 게 아니니까 GPA랑 크게 상관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평가 부분도 막 그렇게 크진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도 하고 있어요. 네. 또 이런저런 실질적인 이야기를 다들 해주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 GTU 전남대 선생님들은 또 1시부터 영어 수업이거든요. 그래서 먼저 좀 나가시죠. 먼저 나가시고요. 우리는 또 내용을 더 이어가겠습니다. 혹시 나가기 전에 곽진선 선생님과 양현규 선생님 뭐 질문이나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네. 네, 그럼 가서 영어 수업 열심히 듣고 계세요. 저도 따라가겠습니다. 네. 자, 또 질문 있으면 또 이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마무리해 볼까요? 제주대 단장님, 권 단장님 또 그래도 한마디 또 이렇게 해주십시오. 선생님 목소리 안 들립니다. 네네. 네. 오늘 우리 부산대 학생들 준비를 잘해서 좋았습니다. 좋았는데 한편 이제 썰렁하게 좀 이 생각이 드네요. 지금 내용 이제 각 서브젝트별로 내용을 좀 심화시키는 것도 필요하긴 한데 지금 사전에 넘어야 될 우리 프락시스 시험들 있잖아요. 그게 더 우선적으로 지금 우리 참여자들이 준비해야 되는 넘어야 될 허들이 아닐까라고 해서 물론 이제 결국 이제 프락시스 중에도 자기 서브젝트 필드가 있으니까 이제 뭐 순서만 약간 바뀌는 거긴 하지만 저는 이제 약간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시간 되면 조금씩 좀 시간을 할애해서 시간을 좀 보냈으면 하는 게 뭐 저도 잘 모르지만 이제 프락시스 중에 PLT라는 게 있더라고요. Principles of Learning and Teaching. 그거는 보니까 굉장히 텍스트가 많아요. 교육학인데 내가 교육학을 모르니까 겁이 좀 더 상대적으로 많이 나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거를 좀 이렇게 짬짬이 우리 또 자연계로 이제 학생들이다 보니까 읽는 거에 아무래도 우리 문과 쪽보다는 좀 덜
덜 익숙할 것 같아서 그 PLT 그거를 좀 야금야금 읽어두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곁들여서 좀 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남대 김종희 교수님과 신보미 교수님도 와 계시거든요. 또 그래도 한마디씩 해주십시오. 예. 네, 우리 안녕하세요. 전남대학교의 그 수학 분야 맡고 있는 신보미입니다. 그 오늘 발표하시는 쌤들 내용을 처음부터 다 못해가지고 너무 아쉬운 점이 있는데요. 아무튼 여러모로 저희가 그 아이디어를 얻는데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구과학교육과 김종희 교수님 처음부터 지금 계속 참여해주고 계십니다. 예. 얘기를 해야 됩니까? 네, 그래도 인사도 할 겸 우리 학생들 격려도 좀 해주시고요. 예. 미국에서 중고등학교 이렇게 그 방문 연구한 지가 수십 년, 한 20년 가까이 돼 가는데요. 기억이 새록새록해서 나도 쌤들하고 같이 갈 때 같이 가서 교사를 한번 해볼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하시지요. 수학에 대한 내용 부분들은 아마 중학교 사이언스 속에서 아마 가르치실 수도 있을 텐데 뭐 내용적인 어려움이 있으면 물어볼 데가 없으면 저한테 물어보시면 내용적인 부분 알려드릴게요. 예, 고생 많으시겠습니다. 잘 준비하세요. 고맙습니다. 지금 서혜 교수님 상황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부산대 단장님께서 이 자리를 잘 만들어 주셔서 예, 이렇게 운영할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서혜 교수님 지금 우리 얼굴 서로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요? 네, 지금 아마 이동 중이시거나 아니면 지금 교육청 지금 회의 중에 지금 잠깐 이렇게 들어오셨거든요. 네, 오늘 이렇게 그 4개 대학이 오늘 경북대가 안 와서 조금 아쉽습니다만은 그래도 함께 온라인이지만 만난 거 정말 첫걸음을 디뎠다는 면에서 저는 의미가 있고요. 이제 우리 미국에 또 여름 방학 동안 갔다 올 거고 이제 그러면 또 여러분들이 불쑥 커서 이제 우리 영어로 수업을 직접 하는 원래 계획했던 그때로 영어로 수업하기 이렇게 발표대회를 또 다 같이 모여서 뭐 1박 2일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하면서 우리 실제로는 미국에서 만나요. 예. 오늘 고맙습니다. 오늘 변노빈 선생님, 원예람 선생님 준비해 주신 거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감사드립니다. 자, 그럼 우리 여기서 헤어질까요? 네, 고맙습니다. 네.